진짜 현타온다. 공입니다. 네, 오늘 할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얼마 전이 아니죠. 방금 전에 있었던 평가전인데요. 바로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9월 A매치 첫 번째 경기였는데, 일단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요. 일단 경기 내용을 보면은 슈팅차가 19대 8, 유효 슈팅이 7대 4,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앞서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면서 코너킥도 7개나 있었죠. 그러면서 경기를 풀어갔었는데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많이 아쉬워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골이 더 나올 수 있었던 장면이 많았는데 그 찬스들이 많이 놓쳤고, 사실 이게 이번 9월 A매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6월도 아니죠. 그 전부터 지적했어요. 제가 올 들어서 올해 초반부터 제가 계속 지적해놨던 문제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분명히 점유율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왔는데 제대로 경기를 풀지 못한다. 그런 점이 아쉽고요. 그러면은 뭐 강팀을 상대로 강했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 예시로 6월 A매치 때 브라질 경기에서도 사실 브라질한테 점유율을 완전히 내주고 경기를 풀어갔고, 경기 내용도 썩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좋지 못했고, 물론 우리나라도 찬스가 있었지만 그 이외로 코스타리카도 여러 번의 찬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안일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럼 문제가 뭐냐?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맨날 이러는 거냐? 뭐 6월 A매치 때도 많이 충격이었고, 또 그 전에는 이제 동아시안컵 때도 또 일본한테 3대 0으로 패배. 우리나라가 왜 이러고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늘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경기에서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수비 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비 쪽에서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점유를 하고 또 벤투 감독님 전술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전술은 아니에요. 사실 빌드업이라는 게 아래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차곡차곡 점유율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술이고요. 이 전술의 핵심은 이제 공격에서는 이제 전환 패스, 좌우 전환 패스가 잘 들어가야 되고, 수비에서는 수비 라인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의 순간의 그 압박을 잘 이겨내는 탈압박 능력과 상대 수비진이 또 밀집 수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밀집 수비를 타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수비 라인을 올렸습니다. 확실히 수비 라인을 올려서 빌드업을 차근차근히 해갔는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수비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었어요. 제가 후반전에 보면서 제가 거기에 제가 좀 섣부른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든 생각이 수비 간격부터 좀 좁히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왜 그랬냐면은 수비 라인을 너무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뒤에 수비진들이 고전하는 모습이 보여요. 탈압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코스타리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선수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 코스타리카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대로 탈압박하지 못했고, 못했다기보다는 사실 코스타리카가 전방에 올라와서 우리나라가 계속 고전하니까 위에서 압박을 계속 걸면서 공을 계속 따왔고요. 반대로 우리 수비진 같은 경우는 워낙 미드필더랑 수비진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제가 보는 동안 내려와서 공 좀 받아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도 뒤에서 공이 연결 안 되니까, 사실 빌드업의 핵심이 짧은 패스로 공이 미드필더로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일단 기본부터가 안 되니까
당연히 고전하죠.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은 축구를 못하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경기 무승부로 끝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축구가 뭔지 못 찾았어요. 오늘 경기를 하면서 경기 내용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가 뭔지 오늘 경기는 솔직히 그게 잘 안 나왔어요. 후반 들어서 뭐 후술하겠지만 이제 골키퍼의 어이없는 퇴장으로 필드 플레이가 한 명 줄어들면서 확실히 나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스들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코스타리카도 간간히 역습으로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협을 했어요. 일단 코스타리카 선수들이 나이가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베테랑 선수들이 많은데 베테랑 선수가 많다는 건 단점은 체력적으로 약하다, 몸싸움에서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중남미 선수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몸싸움은 잘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생각 좀 했었고 나이가 많은데 반대로 말하자면은 그만큼 대표팀에서 서로 뛰었던 기간들이 길기 때문에 서로 호흡을 맞춰볼 시간이 길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는 이제 늘 뛰었던 선수들이 계속 뛰기 때문에 워낙에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었고 그래서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공격 진행 과정에서 빌드업은 계속 코스타리카에 끊기고 있는데 반대로 코스타리카의 공격은 또 우리나라가 제대로 막지 못하고 오히려 코스타리카가 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물 흐르듯이 빌드업을 한다. 네, 그 뭔 말인지 알죠? 네. 되게 깔끔하게, 되게 조직적으로 빌드업을 한다라고 이 선수들 계속 서로 맞춰봤던 선수들이구나 라고 네, 눈에 보일 정도로 네, 좋았어요. 네. 칭찬입니다. 이거는 코스타리카 칭찬이고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앞서 얘기한 대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모습. 네. 선수들이 내려와서 받아줘야 되는데 고전하면은 당연히 내려와서 받아줬는데 그런 점을 하지 못했고 사실 압박하는 상대를 탈압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위에 있던 선수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거나 두 번째는 롱볼로 뒷공간을 노리는 건데 롱볼로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은 그래도 먹혔어요. 뒷공간을 간간히 코스타리카가 이제 뒤에 수비 라인을 높이자 네, 워낙에 두 골 넣고 기고만장해져서 수비 라인을 더 높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로 또 기회를 많이 봤었고 네, 이제 알바라도 이 코스타리카 골키퍼가 실수를 했었죠. 이 뒷공간 패스로 하나로 걷어내는 과정에서 확실히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내지 못하고 페널티킥 박스 밖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퇴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프리킥으로 손흥민 선수가 네, 또 놀라운 구석으로 향하는 프리킥 골을 만들어내면서 득점까지 이어졌고요. 어, 당연히 저도 보면서 저건 걷어내야지라고 딱 생각이 들었었는데 골키퍼는 그걸 처음에 잡고 이제 심판이 불 것 같으니까 손을 약간 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경기 내내 코스타리카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는 정말 좋지 못했어요. 페어플레이 자체가 없다 할 정도로 상당히 거친 반칙들을 많이 했고 시간을 끄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묘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또한 사실 이기고 있는 팀의 특권이고 제 생각에는 월드컵에서도 충분히 겪을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시간 끌기를 이겨내고 애초에 아니면 처음에 실점을 줄이던가 확실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황희찬 선수가 땅볼 슈팅으로 접골 슈팅을 때리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었는데 이어서 코스타리카 선수가 이제 베넨 선수죠. 이 선수가 멀티골을 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득점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점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가
앞에서 수비의 문제점을 첫 번째 걸 말했죠. 첫 번째 거는 일단 수비하고 미드필더 간의 간격이 너무 멀리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얘기 드릴 건데 대인 마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 선수들이 조직력이 있다고 했죠. 이런 팀 상대로는 특히나 선수 마크를 잘해야 돼요.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내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중남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하지? 개인기가 있어요. 약간 개인기가 있어요. 코스타리카가 물론 우리나라보다 피파 랭킹이 낮고 워낙에 약팀에 속하는 그런 팀이긴 하지만, 워낙에 월드컵에서도 포트 4에 있고 그런 팀이긴 하지만 코스타리카 자체가 이제 되게 중남미 팀이기 때문에 약간 개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끼리 호흡을 또 조직력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대의 침투 패스를 상당히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가 공격 방식이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데도 사실 복잡하기도 하죠. 우리 수비진이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첫 번째 실점 장면이 일단 크로스 상황에서 우리 수비진이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볼이 뒤로 흐르면서 그걸 또 밀어 넣었죠. 그래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었고, 두 번째 실점 장면은 이제 우리 수비진이 더 많았어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가 못 막을 건 아니었어요. 뒤에 들어온 선수들을 확실히 대인방을 해줬으면 실점으로 이어질 장면은 둘 다 아니었는데, 포스타니카가 워낙에 패스를 잘 넣은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뭐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스타리카 선수들이 여러모로 잘했다라고 보는 게, 비록 슈팅이 많이 없지만 순간순간의 그 역습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수비에서는 사실 코스타리카가 몇 번의 실수가 나왔고, 특히나 후반부에서는 실수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코스타리카 선수들이 수비 실수가 보였는데 그걸 상쇄할 만큼 공격에서 이제 활로를 찾아가는 그런 플레이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일단 대인 마크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 선수를 꼭 놓쳐요. 한 명씩 놓칩니다. 그게 바로 실점을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만 문제가 아니죠. 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선수 대인 마크부터 침투하는 선수들을 잘 받았다가 같이 침투해야 됩니다. 단순하면서도 사실 이게 엄청 어려운 건데 선수를 안 놓치는 게 가장 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수비에서는 일단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해드렸고, 마지막 막판에서는 또 김승규 골키퍼가 잘 막아내겠지 싶은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완전히 빈 골대가 보였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진짜 수비에서는 김민재 스페셜이라고 할 정도로 김민재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더라고요. 진짜 뭐 올 한 해 김민재 스페셜 특집 찍는 것처럼 역시 세리에 A에서 선두권에 달리고 있는 또 나폴리에서 워낙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죠. 팀의 벌써 핵심으로 자리 잡았는데 우리나라 수비에서도 핵심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선수들 잘 막아주고, 뭐 할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 김민재 선수는 없으면 더 큰일 나는 존재죠. 이 선수가 만약 월드컵 부상으로 빠진다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한테는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김민재 스페셜을 그냥 수비에선 찍었다. 실전 장면이 더 있었는데 찍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공격에서는 일단 문제점은 앞서 얘기한 대로 좌우 패스, 좌우 전환 패스, 이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저번보다 잘 됐어요. 6월 때는 이게 많이 안 됐거든요. 좌우 전환 패스가 더 안 됐었는데 6월보다는 일단 9월 때가 확실히 좌우 전환 패스가 나아졌어요. 특히나 교체 투입된 손준호 선수가 상당히 잘해줬어요. 좌우 전환 패스 잘 넣어주면서
역시나 또 황희찬 선수랑 패스를 잘 넣어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두 선수들이 그렇게 잘 해줬고요. 어, 그리고 공격에서는 그런 점이 잘 되긴 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좀 더 선수들이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상대가 밀집 수비고 무작정 슈팅을 때리면은 상대 선수 맞고 역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지만 너무 선수들이 소극적이라 생각해요. 저는 슈팅을 더 때려도 됩니다. 물론 19개도 충분히 많은 슈팅이지만 제가 여기서 말한 건 단순히 그냥 무작정 때리는 뭐 그런 슈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슈팅은 공간이 열렸으면 과감하게 때리고 또 슈팅을 때린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때는 확실하게 크로스를 딱 올리고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전 후반 동안에 이렇게 상대의 공간을 찾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가 경기 막판 들어서 급해지니까 크로스를 막 올리고 그런 스타일의 경기 운영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좀 더 대충 뛴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만 대충 뛴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크로스를 올리고 좀 더 해줬으면 어땠을까? 적극적으로 패스를 찔러주고 너무 벤투 감독의 전술이 물론 안전하게 빌드업하는 거지만 어, 너무 안전하게 하고 있다 제 생각에 공격 시도를 너무 안 하려고 하고 있다. 공격 시도를 좀 더 제 생각에는 해도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이 저는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공격 부분에는 그래도 수비보다는 괜찮았다. 그래도 생각이 들고 워낙에 그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진 거 그게 워낙 컸죠. 워낙 컸고 우리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서로 그렇게 뭐지 만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는 많이 안 나왔어요. 오늘 경기 사실 선수들이 짧게 짧게 만들어가는 그래도 만들려고 했던 장면들이 몇 번 보이긴 했지만 아직은 좀 완전체가 아니다. 네, 특히나 또 이런 밀집 수비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드리블로 이제 상대 선수를 이렇게 제친 다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측면 중심이거든요. 측면이 잘 돼야지 어떻게든 활로를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측면에서 양쪽에 있는 코스타리카 선수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 제가 그 선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사실 두 선수가 우리나라 양쪽 풀백을 이렇게 드리블하는 것을 막았어요. 사실 1대1 스피드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밀렸거든요. 네, 그걸 두 선수들이 그래도 억제한 것 같고 그래도 후반 들어서는 선수들이 좀 지쳐서 그런지 우리 선수들이 이제 과감하게 중앙까지 돌파하는 좀 과감한 모습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런 점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골 찬스가 좀 있었는데 황의조 선수가 또 아쉽겠죠 많이. 골대도 있었고 결정적인 찬스도 놓쳤고 손흥민 선수도 찬스를 많이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프리킥 하나가 그걸 좀 상쇄해 주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한국과 코스타리카 경기 끝났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한 명이 퇴장당하고 나서야 우리나라 경기가 풀렸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1대1로 붙었을 때는 밀집 수비에 밀린다라는 게 오늘 경기 확실히 나갔고 역습 부분에서 빌드업이 제대로 안 되는 벤투 감독님이 빌드업 하는 건 좋지만 제가 빌드업 축구가 나빠서 빌드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빌드업 축구가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맞는 옷 색깔 입어야 되는데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옷은 고급인데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작업장, 내가 알바하는 뭐 작업장에 가가지고 뭐 드레스나 턱시도 뭐 정장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하러 가는데 뭐 면접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옷을 입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월드컵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과연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만 했는데 제가 하나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사실 이랬습니다. 비판을 엄청 받았고 특히나 히딩크 감독이 5대 0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자기 본국인 이제 네덜란드 상대로 5대 0으로 졌기 때문에 평가전에서 5대 0이라는 이제 얘기가 남들고 개최국인 팀들은 오히려 한국이 개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개꿀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약팀으로 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우리나라 4강까지 가게 됐고 어찌 보면은 완전히 기세가 역전된 건데 우리 선수들이 사실 그만큼 2002년에 기적 같은 드라마 다시는 하기 힘들 것 같죠. 그렇지만 또 이번에는 그때처럼 평가전 때는 안 좋지만 오히려 그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란 말이죠. 그 말을 본받아서 경험으로 삼아서 잘 해낸다면은 꼭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 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월드컵 이게 월드컵 1차전이었다면 저는 화를 냈겠죠. 네. 화를 냈겠지만 여기 이미 화를 냈죠. 네. 화를 냈긴 하지만 이 정도 낸 정도로 안 끝냈죠. 더 화를 냈죠. 네. 월드컵 1차전이라면 이게 조별리그. 근데 이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아닙니다. 물론 월드컵 네, 조별리그 1차전처럼 경기를 열심히 뛰어야겠죠. 당연히. 열심히 뛰어야겠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어요. 오늘의 실수를 교훈을 삼아서 다음 9월 27일 8시에 열리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죠. 카메룬하고 경기에서 꼭 좋은 모습을 보이길 바라겠습니다. TMI이긴 하지만 여담이죠. 여담이긴 하지만 앞서 열린 카메룬하고 우즈베키스탄 경기는 우즈베키스탄이 2대 0으로 카메룬을 이겼습니다. 그만큼 지금 카메룬이 1.5군이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고요. 뭐 1.5군이라 하더라도 빅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 뭐 몇 명이 그래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과연 카메룬전에서 승리로 장식하고 11월 달에도 물론 A매치나 비공식 연습 경기가 있을 예정이지만 9월 A매치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고 월드컵에 갈 수 있을지 관심이 되게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카메룬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타리카전 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